저번 시간에 복습 겸 무용예술에 대해서 정체성, 무용예술의 기원, 그 다음에 무용예술의 개념, 상징적 개념과 표현적 개념들, 그 다음에 모방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무용예술, 표현의 관점, 영감, 표현론의 관점에서의 무용예술의 개념들을 살펴봤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무용예술에 대해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문화적 산물로서 무용예술을 이야기하려면 무용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용은 어떻게 탄생이 됐다고요? 우리 박준현 씨, 박준현 학생, 무용예술은 어떻게 탄생이 됐다? 무용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이걸로 사용을 해야 되겠네. 네, 무용예술의 기원. 제천의식. 네, 제천의식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또 제천의식은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무용을 했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본능적인 움직임. 뭐 때문에? 네, 살기 위해서, 즉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한다거나 자연과 소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희망사항 또는 소망들을 기원하는 어떤 의미에서 춤을 시작했다. 그래서 춤은 종교적, 의식적, 유의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탄생된 무용예술이 과연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인 기능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고 도대체 왜 문화적 산물로서 무용예술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무용예술이 이렇게 삶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무용예술은 다양할까요? 다양하지 않을까요? 다양해요. 무용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인간은 동일한 환경 조건 안에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더운 지역도 있었고 추운 지역도 있었고 또 국가가 빨리 형성되어진 지역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국가가 없는 지역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원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죠? 예? 그쵸?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원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족 국가의 어떤 형태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즉, 지역의 풍토나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사회구조 이런 것들이 무용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다른 영향 조건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의 춤들을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삶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춤의 형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박준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래의식에서 춤은 시작되어졌다. 제천의식에서 춤이 시작되어졌다. 또 그 외에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들, 즉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다양한 의식들에서 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춤은 일정한 형식들을 갖추게 돼요. 어떤 형식? 춤이 언제 시작되어지고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춤의 의미는 무엇이고 움직임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문화권 안에서의 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봤을 때 춤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성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즉 예를 들자면 토테미즘의 바탕을 둔 종교관을 가지고 있느냐, 애니미즘의 바탕을 둔 종교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춤의 형태가 달라지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수렵춤 봤죠? 수렵춤. 수렵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토테미즘의 바탕을 둔 춤의 형태죠. 그래서 동물을 모방한다거나 동물 사냥을 하는 어떤 모양들, 그 다음에 동물을 즐겁게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형태들의 어떤 춤의 형태들을 봤어요. 기억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니미즘의 바탕을 둔 춤의 형태가 또 뭐가 있을까? 애니미즘은 뭐예요? 애니미즘은 김정태 맞아요? 네, 김정태 씨. 애니미즘. 자연물에 신적인 어떤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애니미즘은 뭐가 있어요? 선왕당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춤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굳이 찾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가면 같은 어떤 형태들. 그래서 그 풀 같은 것들을 입고 춤을 춘다거나 집세기 같은 것들을 입고 춤을 추는 어떤 형태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니미즘이라고 지금 현재 딱히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예, 집세기를 입고 추는 어떤 구세 종류가 있어요. 제주도에 이제 그 연등 국단을 가면 그런 구세 형태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 환경과 또 어떤 종교관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방식엔 또 뭐가 있을까요? 생활 방식에 근거해서 만든 춤의 형태들. 응? 어떤 게 있을까? 생활 방식. 구석기 시대의 수렵 사회에서는 수렵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군집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집단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석기 시대 마지막 말미 정도 가면 이제 농경 문화들이 생기죠. 신석기 시대의 농경 문화들이 생기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만들어진 어떤 춤의 형태들. 그 다음에 현재 몽골 지역에 가면 유목민들은 뭐예요? 유목민들은 돌아다니면서, 예, 양을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통 우리는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양의 젖을 짜는 어떤 모양의 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또 감상을 하려고 해요. 네, 그렇듯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생활 방식들, 자신들이 어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수렵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춤의 형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는 게 바로 이제 문화로서의 무용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자연환경, 특히나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네,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문화 인류학자들은 보통 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추운 지역의 춤이냐, 더운 지역의 춤이냐를 구분하는데, 가장 첫 번째를 리듬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의 춤의 리듬은 빠르고, 그 다음에 더운 지역의 춤들은 좀 더 느리고 동선이 별로 없어요. 공간 이동이 별로 없는 춤의 형태들. 그러나 추운 지역의 춤들은 공간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막 대각선의 공간도 있고 사선의 공간도 있고 굉장히 공간 이동이 활발하게, 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춤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게 다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서 무용의 첫 번째, 제천의식에서 시작되어진 문화로서 무용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우리 밑에 보시면 인간의 몸짓을 통해서 신과 대화하고 신을 숭배하고 또는 신과 통하는 재래나 의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춤의 형태고, 또한 몸짓을 통해서 종족의 단결과 단합 그리고 힘을 강화하기도 했다라는 게 바로 문화로서 무용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과 소통하고 신을 숭배하고 신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춤의 형태들은 대부분 사라졌죠. 지금 현재는.
그쵸? 다만 이제 동양의 동남아시아 특히나 힌두교를 믿고 있는 축제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춤의 형태들이 남아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구세 형태는 남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춤의 형태가 완벽하게 복원되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재래식에서 춤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이렇게 신과 소통하는 의미의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 통합적인 어떤 단결의 의미의 춤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종족의 단결이나 단합 또는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했던 춤의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있었는데 뭐가 있을까? 우리 김정태 씨 뭐가 있을까? 우리 멕시코 지역의 전쟁 춤이 바로 자신들의 어떤 종족을 단결하기 위한 어떤 춤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또 좀 이따 보게 된 말라위의 그 지역의 특별한 의식을 수행할 때 추는 나우 형제단의 춤들이 있습니다. 나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후 형제단의 춤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과거에는 그들이 어떤 신의 현명한 어떤 현자들에게 어떤 그 부름을 받아서 그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춤을 배우고 그들의 말들을 전달해 주는 어떤 역할을 했던 형제단의 춤이 남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 지금은? 요즘은 없나? 어떤 걸? 이나연 씨. 네. 김수로가 췄던 게 뭐죠? 아, 꼭지점 댄스 같은 거. 네. 그거의 하나의 양상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그 꼭지점 댄스를 추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면 즉 뭐냐면 단결이나 그들의 어떤 힘을 강화하기 위한 춤의 목적은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는 춤의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춤의 형태들이 우리는 문화로서 무용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그때 당시에 문화로서 출발한 몸짓, 무용 형태들은 반드시 뭐에 기반을 둬야 돼요? 그들의 삶에 기반을 둬야 돼요. 삶의 생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 그 다음에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료 목적, 즉 정신적인 어떤 요법의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집단적 제의의 수단,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전달하는 수단,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관습과 규범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수단, 그 다음에 인간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자기 표현의 수단은 뭐가 포함이 될까요? 어떤 춤의 형태가 포함이 될까? 우리가 그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예술무용이 여기 포함이 되겠죠. 예술무용. 전문가들의 어떤 춤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서감을 함양시킨다거나 내가 좀 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어떤 춤의 형태들이 보통 인간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춤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주고 생존을 위한 거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세 번째 우리 정신요법의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치료 목적의 어떤 춤의 형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원시 형태들로.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현대 사회에 와서 춤을 통해서 암을 극복한다거나 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차원의 춤 치료, 무용 치료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현대에 와서 다시 원시 시대에 가졌던 기능들을 다시 강화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바로 문화로서 무용에 포함이 되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 그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관습과 규범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무용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기능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한동안은 무용이라는 교과가 우리 중고등학교에 거의 없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즘은 초등학교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과거에 한 7, 8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공부를 바로 안 시켰어요. 그쵸? 운동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운동장에서 막 율동 배우고 노래 배우고 학교에 적응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체육이라는 어떤 활동 외에는 무용이라는 활동이 교과목에 포함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있다라고 해서 춤을 추면서 수를 이해하게 하고, 춤을 추면서 동화를 이해하게 하고, 문학이나 동화를 이해하게 하고, 춤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들을 배워가는 어떤 문화예술 교육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춤이라는 것이 바로 아주 정말 사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가 만나는 관계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어떤 도구로서 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신 수양을 통해서 자신들이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깨끗한 상태의 인간을 형성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게 바로 무용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로서 무용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용 활동의 교육적 가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화로서 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문화로서 무용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찾아봤더니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더라. 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슬라이드를 안 켰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켜는 거더라? 네, 죄송합니다. 내가 막 아까 사람들도 오고 막 이래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네. 여기서만 나오지. 그럼 여기는 왜 나오지? 네. 이 마이크가 잘 되면 좀. 네. 문화로서 무용의 기능. 이게 왜 또 이렇게 되지? 네. 두 번째 이제 우리 그렇게 탄생되어진 어떤 의사소통이나 전달의 어떤 의미 또는 재래의식, 그 다음에 사회통합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어졌던 문화로서 무용의 기능들을 살펴봤더니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더라. 첫 번째가 바로 사회 속에서 기호, 개념, 간습, 삶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더라. 네, 어떤 기호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어떤 기호? 응? 우리 이나연 씨 어떤 기호를 말할까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기호는? 응? 사회의 기호래요. 사회의 기호.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드러내는 어떤 기호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네. 어떤 그 사회의 특성이 뭐?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마이크가 참 속을 새기네. 그쵸? 어떤 기호, 사회의 특성, 어떤? 예를 들자면 뭐 아니 보수적인 것보다는 어떤 기호?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생활을 향유하는데 공동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어떤 기호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몽골 지역의 유목민들은 뭘 해야 돼요? 양의 젖을 짜야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젖짜는 어떤 춤을 춤으로써 그 다음 세대 애들이 젖을 짜는 어떤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어떤 기호들, 자신들의 어떤 삶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행위로서 기호로서 작용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념이나 관습이라는 것은 보통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가리키기 위한 삶의 방식들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업사회에서는 사냥을 나가기 위한 춤의 형태들. 그렇죠?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지면서 하는 또는 유희를 위한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춤의 형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다분히 사회 속에서의 기호, 개념, 관습, 삶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춤의 형태들은 대부분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춤의 형태들이 많아요. 교육적인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춤의 형태들. 또 뭐가 있을까? 또 요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심신의 조화로운 육성 및 웰빙을 위한 어떤 춤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자신들의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춤의 형태라고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들이 바로 사회 속에서의 기호, 개념, 관습, 삶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 왕을 송축하거나 또는 그 지역의 그 사회의 가치관인 권선징악이라든가 효라든가 상부상조들을 드러내는 어떤 춤의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왕을 송축하는 춤의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춤의 형태 중에서 궁중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사실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악학개범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왕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조의 어떤 그러니까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려서 정당화시키는 조선시대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수단으로서 음악과 무용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편찬하도록 했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 건선징악에 해당되는 춤의 형태들 대부분 이제 무언극 같은 무용극에서 많이 이런 춤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인도 지역에 무디에트라는 것을 볼 텐데 무디에트 같은 경우에는 케랄라 여신을 위한 춤의 형태, 그러니까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여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 여신이 보여준 어떤 악당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연극을 펼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건선징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케랄라 여신의 어떤 케랄라 여신에게 자신들의 어떤 삶의 안위를 맡기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에 대한 근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또 상부상조는 뭐가 있을까요? 상부상조에 해당되는 춤의 형태. 이거는 농경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겠죠. 농경문화에서. 네. 어떤 춤의 형태가 있을까요? 농경문화 안에서. 그렇죠. 논에서 이루어진 어떤 춤의 형태들이 유희적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어떤 그 공동된 공동체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춤의 형태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제사의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춤의 기능이다. 네, 주술적인 기능이죠. 여기는 치료의 목적도 있고 또 삶의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의 춤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주술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춤의 형태들은 대부분 원시 부족 국가의 모양을 띠고 있는 사회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산업화되어지고 도시화되어지는 사회에서는 이런 춤의 형태들은 대부분 사라졌고요. 다만 요즘에 기독교에서 그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워십 댄스들도 보통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술이란 어떤 그 개념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신성화되어진 어떤 움직임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심신의 조화로운 육성 및 웰빙을 위한 건강 유지 및 건강 증진, 즉 교육이나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춤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가라는 어떤 춤의 형태들. 그 다음에 요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춤의 형태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요즘에 건강춤 굉장히 많죠. 예, 뭐가 있나요? 건강춤. 건강 체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도 심리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무용 치료 영역에서 그 창작 무용 그 본인들의 어떤 감정을 움직임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해석해서 정신 치료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경우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뭐 라인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대부분 포함이 되어지고요. 아까 말했듯이 교육의 목적에서는 무용이 갖고 있는 어떤 심신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활동이다라는 어떤 개념이 작용을 해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무용을 통해서 무용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과 다른 교과, 융합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용의 기능 중에 예술적 기능인데 인간의 미와 예술적 감수성을 향망하는 기능들 이 대부분이 예술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지만 또 하나 포함이 되어지는 게 바로 교육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목적도 수행하지만 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움을 지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정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교육적인 기능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춤의 형태들 중에서 과거에 원시 시대부터 내려왔던 어떤 춤의 형태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어떤 그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춤이 이제 이슬람교의 그 세마의식, 즉 이슬람교의 코란을 해석한 춤의 형태. 코란이 원래는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슬람 글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바로 지금 여기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대표적인 종교 의식 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을 만난다. 매우 신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코란을 이해 못하는 서민들에게 그것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 매력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메블라나를 따랐고 코니아에는 수피즘이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세마젠들은 이 의식을 통해 신을 만나고 신의 가르침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EBS에서 방영한 무형문화유산,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세마의식 춤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정통이라 불리는 수니파는 신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고 타락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속적인 춤과 음악을 금지했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종교 의식 춤들은 대부분 회전춤이 많다. 저 왜 무아지경에 다다르기 위해서 신과 만나기 위한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를 이렇게 억제해야 되잖아요. 내면이 있는 자아를 없애야 되는 어떤 그 무아지경의 상태에 다다라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깨끗해지는 어떤 상태 드러내기 위한 어떤 춤의 형태가 바로 이 세마의식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면 세마제는 무념무상의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고 선한 마음으로 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의식이 마무리되고 비로소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이제 인도의 무디에트 케랄라 여신을 위한 축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극입니다. 무디에트. 격정적인 음악과 함께 등장한 칼리 여신.
위협적이고 강렬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어떤 분장을 볼 수가 있죠. 예, 인도는 이렇게 그 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고유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칼리아시는 중에서도 세상을 장악한 이제 악마와 그 대적하기 위해 태어난 빨간색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선함을 드러내는 어떤 색깔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긴장되는 순간 그 다음에 검은색을 그 나쁜 의미의 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가에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이거는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보이기에는 여성 같지 않지만. 영 어설프고 촐랑됩니다. 이번엔 또 남자 관객을 한 명 잡아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하는 일이 다 큰 사람에게 저질먹입니다. 사실 축복을 주는 행위라는데 극에서 코믹을 담당하는 양녕 캐릭터네요. 젖을 주는 행위가 축복이잖아요. 축복인 이유는 그 드디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성의 가슴은 뭐예요?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극에 달하고 그때 관객들이 칼리아 신에게 힘을 줍니다. 이제 칼리아 신은 관객과 하나 되어 악마들을 무찌르는데 이처럼 무디에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무용수와 관객, 그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하는 종교적 의식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말라위 지역에 있는 춤의 형태입니다. 드디어 고래 왬크루가 시작된 걸까요? 이 의식은 이제 쿠레암쿠르라는 어떤 춤의 형태예요. 오, 아무나 출 정말 수 있는 것이 대단하죠. 아니라 이제 야후형제단에 의해서, 이 야후형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인식을 할 때 이 지역에 성인식을 할 때 그 조상의 묘지 앞에 가서 성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아, 묘지 이 앞에서 모양은 성인식을 새로운 치르고 난 천장집에 있는 이후에 젖소 환자에게 모양이라네요.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야후형제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춤을 익히는 거예요. 춤을 익히고 마을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 의식이 있을 때 나타나서 이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후형제단의 특징이 뭐냐면 가면을 쓰고 춤을 춰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구물리라 마을의 경사가 겹쳤습니다. 취임식도 취임식이지만 그동안 다른 마을의 친화적 사람이 임시로 맡았던 촌장직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지금 이 의식은 사회통합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의식입니다. 야, 제법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잠비아, 모잠비크 등 인근에 거주하는 채화족으로부터 축하 사절단까지 파견됐다는데요. 단결력 한번 끝내주죠. 지금은 이제 의식을 수행하는 중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촌장 취임식 덕분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야후 형제단까지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는군요. 보세요. 춤의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봐보세요. 비밀 의식이 거의 공개되는 순간 공간 이동이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어깨와 엉덩이 위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마을의 진정한 대표자를 손꼽아 기다려왔기 때문이죠.
오랜 기다린 만큼 구레왕 크루에 대한 기대는 무엇보다 큽니다. 잠시 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한 무리의 냐우가 등장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죠. 냐우의 형상은 마을마다 각기 다르고 또한 비밀스레 전승됩니다. 따라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말을 걸 수도 없고 그저 소문으로 전해질 뿐이죠. 왠지 익숙한 모습의 냐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잠시나마 춤과 얼굴을 공개했던 그들이죠. 행사를 주최한 마을의 냐오는 다른 지역 냐오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정비합니다. 판을 다 깔아놓고 나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냐오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죽은 선조들의 모습을 딴 다양한 모습들이죠. 여기서 가면은 이때만큼은 사실은 자기를 은폐하는 야후가 것도 곧 있지만 조상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종족을 표시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가면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있어요. 야우들은 그래서 공연예술에서에 가면은 역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된다고 볼 수가 직접 있습니다. 만들어 입기 때문이죠. 자, 얼추 모였으니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제일 먼저 3인방이 나섭니다. 땅을 구르며 복을 불러드리죠. 그러자 흥에 겨운 나머지 다른 한 야우가 나섭니다. 자연을 모방하거나 죽음의 신을 상징하는 이들의 춤. 폭발적이고 동작 또한 큼직큼직하죠. 지금 여기 춤을 보시면서 요즘에 추어지는 춤 어떤 거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춤의 형태들 보면 요즘에 힙합 댄스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힙합이라는 춤 자체가 바로 흑인들의 어떤 춤의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추는 춤이 이 정도니 이들의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재치와 익사를 더한 그들의 춤 사이는 관중들을 압도하죠. 자존심을 건 신경전. 어째? 질펀한 엉덩이까지 등장한 걸 보니 예사롭지 않죠? 이들의 춤에서 얼핏 힙합 전서의 냄새도 나고 우리의 남사당택 광대 모습도 보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힙합 댄스와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이들의 춤. 환호는 절로 따라오죠. 사실 구례왕프로의 출발은 아까 우리 모계사회에서 앞에서 봤던 비롯됐다고 세마의식이라든가 무디에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춤은 바로 그들의 종족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종족들과의 어떤 화합을 꾀하는 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의 전통 공연. 네, 이제 생활 양식이 어떻게 춤에 작용하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몽골 지역의 전통 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가면춤 타쌈이랍니다. 몽골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선 네. 또 다른 팀이 준비 중인가 본데요. 지금 보여지는 춤은 유목민의 어떤 활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귀족들만을 위해 춘 춤이라는군요. 손가락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체 움직임은 서양적인 어떤 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몽골 지역이 갖고 있는 동서양의 어떤 교류의 근원에서 만들어진 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내는 거랍니다. 신비한 소리의 마술 같죠? 어렵겠어요? 이게 바로 몽골 지역의 빌게라는 생활 양식을 드러내는 빌게라는 춤의 형태입니다. 무려 800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죠. 몽골인의 이동식 천막집인 게르 안에서 추다 보니 이렇게 반쯤 앉거나 다리를 꼰 채 춘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음절을 번갈아 하며 길게 반복하는 노래입니다. 우르틴드, 몽골의 전통 민요이죠. 유목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노래 우르틴드. 그리고 몽골의 전통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빌게. 빌게는 몽골 말로 몸을 움직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지금 보여지는 동작이 이제 움직이는 우유를 동작 짜면서 하나에도 의미가 일어나는 있고 어떤 춤이 동작이래요. 될수 있다는군요. 여기 안에는 음식을 만들 때 왜 그 후라이팬에 음식을 올려놓고 빼고 뭐 이런 어떤 동작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게 빌게라는 그러니 춤입니다. 유목민의 삶이 바로 춤으로 되살아난 셈입니다. 자, 어떤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사태 이미 비슷한다. 살. 야. 사. 더갈 때를 됐다. 가세가 암스리 엉거서서 못 해세. 해세 무세세. 굉장히 사실적인 동작들이 많죠. 예. 아, түүнээс гоо сайхан тансаг сайхан юм харуулах гэдэг болсон ш. Ерөөсөө би энд би бол би. Миний гэр бүл би гэр дотроо би нутаг усандаа би Монгол орондоо гэдэг утгаараа л тэд бүх юмаа биелдэг. 집안일과 사냥 등 몽골의 생활 양식을 담아낸 이 춤은 안타깝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군요. 현재엔 몽골 전체에서 21개의 부족의 것만 전승된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의 삶이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한 대낮엔 영혼인 빈부자를 불러올 수 없다는 그 네, 지금 나오는 거는 백문이 이제 불여 주술적인 일반인지라 목적에서 사용되어지고 밤이 되길 있는 빈부자 기다리고 치유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라위 지역의 춤이에요. 치유 의식을 치르는 입구엔 옥수수 실제로 말라위라는 지역에 아프리카 춤이 굉장히 많이 남아 환자가 서 있는데 있을 곳엔 그들 종족이 영혼과 춤을 만나 굉장히 대화할 수 좋아한다 있도록 그래요. 흰 옥수수 좋아해서 가루를 이제 뿌려주는데 뭐 치료에서부터 교육, 뭐 의식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보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조사되어지고 고통의 있습니다. 북이란 뜻의 나구마에 불을 쬐어 가족이 팽창되도록 하죠. 그러면 북소리가 더욱 청명해진다고. 숭고한 치유 의식을 앞두고 빈부자를 불러올 준비를 하는 치유사 무에라 씨. 지금 이 사람이 흰 치유사예요. 옥수수 가루에서의 기운은 옛날 말로 필수. 하면 이제 주술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드디어 시작된 빈부자 치유 의식. 이때 툼부카오로 된 부족의 노래를 부르며 한바탕 우리나라도 왜 칭찬을 구슬할 때 읽는데 방울 소리를 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철 소리가 나는, 새 소리가 나는 허리띠와 이제 방울 소리가 나는 것들을 발에다 묶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신을 깨우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찾아온 원인 모를 질병. 재밌는 거는 주술사가 주도하는 대로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스스로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술사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병과 싸울 준비가 끝나면 환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의 중심에 들어가 춤을 추고 고통과 공포, 불안을 한껏 토해내며 추는 춤. 바로 여기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빈부자의 힘이 세진다고 믿는 tumbuka죠. 여기 남자 환자는 그냥 들어오는 이유가 이 빈부자 춤을 여성만 출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남자 환자 같은 이때를 경우는 이 기다려 주술사가 영혼의 대화를 남성이지만 통해 운명을 점치기도 주술사가 대신 한다는데 춤을 춰줍니다. 그리고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춤추고 난 다음에. 빈부자를 달래기 위해 더욱더 이디오폼과 노래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빈부자 치유춤이 허락되지 않는 남자 환자를 대신해 직접 나서는 치유사 무에라 씨. 사실 빈부자 치유춤은 예로부터 여자들이 추는 춤. 때문에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는 북치는 사람과 치유사뿐. 빈부자가 약해지면서 아프게 된 남자 환자를 대신해 치유사는 온몸을 던져 영혼을 달래주고 답을 얻어가는데 그 답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치유사와 환자 간의 비밀. 이제 병이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한편 병의 원인을 불현듯 찾아온 이야기하고 경련으로 인해 그것을 고통받던 치유하기 위한 조진아 어떤 씨.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빈부자의 힘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오매불망 기다리던 치유의식 준비를 하는데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는 73년간 금지되기도 한 빈부자 치유춤. 하지만 억압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빈부자 치유춤을 더 많이 추게 됐다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환자의 표정, 지금 표정하고 나중에 춤을 추면서 짓는 표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춤과 만나 가슴 아픈 응어리를 한바탕 토해내게 만드는데 Para, hindi ko si iwo, wakuyo ya bokuyan ng gumuyaw ini ku세. 그러고 나면 비로소 얽힌 것은 술술 풀리고 막힌 것은 뻥 뚫어지게 된다는데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겹던 조진아 씨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표정의 변화가 보여요? 잘 못 봤어요. 너무 안데스 빨리 산맥 지나가서. 곳곳엔 네, 굉장히 남아메리카 평안한 얼굴이 잉카 문명의 됩니다. 최고의 지금 색깔이 나오는 거는 여전히 후아코나다라고 페루 지역에 있는 그 특히 종교 이곳 의식 춤이에요. 미토마을은 신년에 추는 내년 춤의 새해에 형태입니다. 후아코나다라는 독특한 의식을 행하는데요. 고대 잉카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랍니다. Estás arriba. 신년이 되기 전날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에게 자신들이 어떤 의식을 치를 것을 보고하고 자신들에게 이제 어떤 힘을 달라는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후아콘의 모습입니다. 즉 주술사의 모습,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oder castigar a quienes se han portado mal. 의식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잉카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며 시작하죠. Al Hanan Pacha, al Cóndor.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어떤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그 사회, 그 지역에 만연해 있는 어떤 잘못된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의지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축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을 쓴과 동시에 신의 제사장, 즉 후아콘이 된답니다. 이들은 새해 첫날부터 3일 동안 마을에서 후아코나다라는 춤을 추는데요. 바로 2010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바로 후아코나다 때문이죠. 광장 곳곳엔 춤을 아까 추기 보신 위해 온 의상이 후아콘들이 전통적인 모여 있습니다. 후아코나다 의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뭐 색색깔의 의상들 있잖아요. 이런 거 요즘 현대에 변화된 의상이라고 그건 합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콘도르부리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제각각 표정은 다 다르네요. Porque en mi casa soy medio alegre, todo alegre y medio, a veces un poco renego. Entonces, alegre más elegido. Que yo soy un poco raro y un renegón. Y que me gusta, así renegón, me gusta estar. 가면과 함께 이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채찍은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동물이자 지혜의 상징인 뱀을 형상화한 거라는군요. 옛날 후아콘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사람들을 이 채찍으로 벌했답니다. 근데 이 장난이 지나치면은 큰 싸움이 되기도 한다는군요. 저렇게 말이죠. La Huaconada significa orden, poner orden en el pueblo de Mito. Nosotros los 3 primeros días de Huaconada somos los señores alcaldes. Nosotros vemos que no hayan ladrones, mancebados, todo eso. Nosotros lo flagelamos a esas personas. La máscara representa el respeto.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다가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 기율을 어긴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이런 의식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준비를 서두릅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이
이분이 이제 나가는 신에게 선택받은 장면부터가 후아콘이들은 이제 의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의 원로가 집에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배웅을 받고 집을 나서는 루이스 씨. 후아콘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은 의식을 치르는 곳으로 가지 않는답니다. 사뭇 진지해진 루이스 씨. 마치 과거의 원로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의식을 행하는 듯합니다. 마을 광장으로 모인 후아콘들이 본격적으로 춤을 춥니다. 콘도르의 비행을 연상시키는 크고 느긋한 팔 동작과 퓨마의 사나운 울음을 표현한 후아코나다. 이 춤 속엔 잉카인들의 독특한 종교관과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이를 지켜온 미토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담겨 있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대를 이어 춤에 사용되는 가면과 소품을 만들고 전통음악과 안무를 배워왔던 이곳 사람들. 이들이 수세기 동안 지켜낸 건 단순히 미토 마을의 전통 춤이 아닌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삶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어때요? 춤의 형태를 보니까 문화로서 무용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적인 형태의 어떤 테크닉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각각의 춤의 의미들이 독특하게 포함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